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비트코인 하락 부분과 그리고 구독자님들이 또 남겨주셨던 또 댓글 내용들 몇 개 좀 추려가지고 설명드리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야, 이번에 이제 하락 초입인가요? 그리고 나스닥 AI 관련 하이테크 주가가 단기 많이 올랐는데 더 많이 올라갈 여력은 좀 있을까요? 이게 나스닥이 올라야 비트도 오른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이걸 미국 대선과 금리 인하의 상승 견인이 해줄지 궁금합니다 라고 해서 이 두 가지 주제도 이번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간단하게 차트 분석을 좀 해본다고 하면, 자, 볼린저 밴드에서는 상단 터치 후에 하단 터치 후 중심선을 빠르게 돌파를 못했죠. 그러면 어떤 패턴이 나오냐? 자, 당연히 계속 내려가려고 하는 성질이 점차적으로 추이가 바뀌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이런 패턴은 왜 무섭냐면, 자, 중심선 패턴을 돌파 못하고 상단하고 하단 터치 후 중심선을 돌파를 빠르게 못했을 경우에는요, 계속 내려가려고 하는 성질이 붙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무래도 점진적으로 더 약해지려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여기서 대부분 이제 시즌 아웃이냐 아니냐를 간단 요약을 드린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번 2월 달에 있는 이 가격대,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가 오픈되고 나서 올랐던 패턴을 요 단기간에 다 만약에 이 가격대 추이 대략 한 6천만원 살짝 아래 정도인데 그냥 올려서 6천만원대가 좀 깨진다라고 하면 요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즌 아웃의 기준점은 저는 6천만원대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 하반기 부분도 이제 4개월밖에 남지 않는 이런 판국에서 반등이 그렇게 세게 나올 수 있을 만한 척도는 많이 보여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지지부진하면서 하반기가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25년도에 따른 기대감을 좀 가지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번 패턴에서 이 두 번째 내용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왜 하이테크 중심에 있는 애들에 따른 영향이 비트코인과 같은 방향성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최근에 하이테크 대만이나 일본이 하이테크 쪽이 투자가 제일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금들이 대부분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하이테크의 카테고리는 무엇을 먹고 이쪽에 투자를 했었을까요? 당연히 미래 먹거리가 좀 더 잘 보였으니까 투자를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미래에 있는 먹거리, 기대감 이런 게 상당히 많은데 그 카테고리가 일치하기 때문에 같은 조정적 패턴이 좀 나온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나스닥이 왜 중요하냐면 나스닥 자체가 대부분 상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채굴회사, 코인 거래소 다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나스닥이 상장이 되어져 있는 형태이다 사이드카가 보니까 발생되었습니다. 녹화 찍고 있는 시점에서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네요. 네. 그래서 대부분 이쪽에 기업 가치의 밸류가 낮아지게 되면 투자가 위축이 되다 보니까 코인의 생태계에 따른 부분에 뭐 여러 가지 뭐 서포트나 뭐 지원 계획이나 앞으로 사업의 확장성이나 이런 거 하기가 좀 더 위축이 되겠죠. 그럼 뭐 코인에 따른 활성도가 매우 적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영향성도 또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채굴 회사들도 경영난이나 거래소들도 경영난을 또 이 중간중간마다 고금리 부분에 따른 투자 부분이 계속 많은 저항력을 받았기 때문에 금리가 빨리 내려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좀 영향성도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수 부분을 떼놓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던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또 엔캐리,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드에서 나오는 청산 물량적 추이도 이 차익 실현을 하려고 하는 물량들도 되게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다 보니까, 그리고 이번에 추세가 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현금을 좀 더 많이 비축을 해서 비트코인 만 우리는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걸 그냥 아주 객관적인 내가 뭐 벤처 캐피탈이나 또는 일반 그냥 투자 운용사를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본다고 하면, 이게 자산에서 제일 많이 빠지면서 가장 싸면서 괜찮은 자산군 쪽으로 또 돈이 흘러가게 되는 수순이다. 그게 일단 비트코인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 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원달러 환율, 그러니까 환율에 따른 추이가 급락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비트코인은 힘을 못 쓰게 됩니다. 이것도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짧은 시간 안에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 테더에서도 자금이 계속 이렇게 급락이 줬음에도 불구하고도 박스권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과, USDC 부분에 대해 있었을 때도 우리는 보게 되면 자금이 좀 올라와야 되는데, 이렇게 데일리로 좀 올라와야 되는데 한동안 들어왔던 이 물량은 생각보다 좀 적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이 좀 아쉬웠다. 그래서 전체적인 코인 흐름은 조금 더 알트코인에게는 좀 박하지 않겠냐라는 내용을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전체 거래소 비중 추이를 또 본다라고 해도,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체 이 거래 유통 물량 중에 코인베이스가 차지하는 비중도 좀 있긴 하지만, 나머지 쪽에 있는 쪽도 아시아 쪽에 어느 정도 이런 문제점이 계속 경기가 안 좋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여력도 소비도 많이 줄어들겠죠. 최근에 뭐 중국의 안방보험 3위 정도 되는 쪽도 또 파산이 됐던 그런 사례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여력이 좀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벌써 잊었겠지만 코로나 시점 이후부터는 계속 고환율,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였던 시점이 꽤 오래되다 보니까 대부분 나머지 원화 가치나 나머지 아시아 쪽에 있는 그런 통화가 많이 하락을 했다 보니까 이쪽으로 피신했던 자금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급락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오히려 코인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에 굳이 놔두어서 운영할 필요성은 도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도 종합적으로 좀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시즌 아웃이 지금이라고 좀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아무래도 올해 하반기는 1억에 약간 못 미치는 요 구간에서 계속 맴돌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바입니다.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이번에 9월 달이 또 안 좋았던 달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런 점은 좀 아쉬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형태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금리가 되겠죠. 금리가 이제 뭐 50bp를 내린다라는 비컷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거는 저는 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일단 25bp 정도까지는 내릴 수는 있지만 50bp를 내린다는 건 경기가 얼마나 안 좋길래 우리가 몰랐던 내용이 또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체적인 금융시장이 생각보다 불안하다라는 요인이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니케이도 벌써 5% 넘게 빠졌죠. 그리고 사이드카가 계속 걸리고 있는 이런 형태이다 보니까는 아마도 이제 정말로 50bp를 하게 되면 정말 많이 안 좋겠구나라는 그런 신호를 또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25bp 정도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또 보고 또 달래는 그런 멘트 위주로 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실업률 추이도 올 초, 그러니까 제가 방송을 올 초에서도 뭐 자료로 설명을 드리기도 했지만, 대부분 뉴욕 연은 총재가 4.3을 보고 있었는데 이제 4.1까지 왔단 말이죠. 그럼 이제 얼마가 안 되죠. 그럼 이게 계속 관성의 법칙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되게
어떻게 보면 금리 결정을 열리는 그 시점 대비마다 금리 인하를 이제 해야 되는 그 구간대까지는 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시점에서 금리 인하를 25년도에도 한 2번 정도는 좀 해야 되고, 그 이상을 하게 되면 이거는 좀 침체로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5bp가 내리는 그 정도의 파급력은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해도 그렇게까지 크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5.5에서 제로 금리까지 하면 이 5.5%에 있는 스프레드 차이가 생기겠죠. 그래서 경제 위기가 있다라고 해도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나 완만하게 침체를 이끌어낼 수가 있냐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있겠고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이 금융시장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불안 요소에 여전히 노출이 되어져 있고, 그게 이제 피해갈 수는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업 데이터도 뭐 좀 많이 예상치보다 너무 많이 벗어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샤의 법칙이다, 뭐 통계적 규칙성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는 굳이 뭐 알 필요성은 없긴 하지만, 앞으로 이제 침체가 더 많이 이루어지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있지만, 요 시점에서도 잘 맞춰서 한다고 하면 나쁘지는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아무래도 제가 저번에도 계속 주장을 했죠. 제가 가장 빨리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지만, 나스닥이 2배가 올랐습니다. 예, 2배가 올랐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더 줄여서 보게 되면, 몰봉 차트로 보게 되면 닷컴 버블 때 박살 난 뒤에 요 구간대가 2배 올랐죠. 서브프라임 때도 2배가 올랐죠. 그 다음에 코로나 때도 10,000포인트에서 20,000포인트 2배가 올랐습니다. 여기서 공통적 상황은 뭐라고 했습니까? 상승하고 나서 조정이 대충 3에서 4개월 정도는 쉬어갔다. 3에서 4개월 정도는 쉬어갔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반등의 기대값은 그렇게 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단독으로 비트코인이 좀 더 약세를 보여주었던 배경도 트럼프의 또 발언이 이번에 또 계속 뭐 대통령 선거 직전 때까지 계속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이제 정부의 재원을 어떻게 부족한 부분은 뭘로 채워 나갈 것이냐라고 하니까 비트코인을 좀 팔아서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했던 부분인데요. 이것도 이런 거에 좀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도 좀 아이러니하긴 합니다. 아무래도 올해 하반기에 나오는 물량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과거 대비보다는 비트코인 체력은 상당히 많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이런 공포에 매입을 할 수 있을 만한 용기가 되어야지만 드디어 여러분들도 프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이런 구간대를 이겨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여전히 여러분들은 아마추어에 머무르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번 구간에도 이런 경험치를 잘 쌓고, 그 다음에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는 그런 발판의 여지로 시장을 보면서 대응만 잘 하신다고 하면 분명히 더 좋은 결과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실력도 한 단계 한 단계 더 올라갈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